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톨릭 교회, 당연히 사형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주교회의 사형 폐지 소위가 사형을 대체할 형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론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교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살인 혐의로 사형당한 한 남성의 무죄 증거가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17년 결국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행 용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발견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판 사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여전히 사형제는 존재합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 대체 형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형벌은 예방보다는 복수 감정이 앞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논의할 때 응보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응보만을 위한 형벌은 예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결국 형벌이라는 것은 저도 사적 복수보다 경미한 수단에 의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닐까.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로 강력히 주장되는 것은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 확정자들을 교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의견들이 참 다양했지만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가석방이 없는 형태의 지금과 같은 어떤 모습들 또는 앞으로 만약에 사형이 폐지돼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사형 확정자들이 느낄 박탈감이나 또는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어떤 행정관리, 교정관리 측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무위원장 현대일 신부도 범죄 예방과 교화는 극단적 형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재발 가능성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교화 가능성을 여는 게 범죄자들의 반성을 이끈다는 겁니다. 너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 라고 하면 이 수용자가 감옥에서 잘 지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막 지낼 겁니다. 난 어떻게 해도 그냥 계속 여기서 할 건데. 그러면 교도관들이 이거를 잘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교정기관이 앞서 말했듯이 사람을 바꾸는 기관이라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설이라는 전제하에 지어진 시설이라면 그 기간을 길게 보고 그 기간 속에서 체크해야만 됩니다. 대체 형벌을 만들 때는 국민 여론과 괴리감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우의 수준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규범과 국민의 법감정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진다면 국민이 법 질서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 법적 안정성 저해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를 통해 국가는 어떤 이의 생명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한국이 완전한 사형 폐지국으로서 전 세계 인권운동에 앞장서길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시면서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청중 없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